한지연 배우님. 네, 그럼 저희 이제 토크쇼 백은하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버전은 50분으로 조금 이렇게 압축한 버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펄스픽을 통해 가지고 풀 버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야근하러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저희 같이 인사하고 나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여러분들 착석하시는 동안 관객분들은 저 뒤에 보면 QR 코드가 있죠? 없나요? 아까 있었을 텐데. 네, 거기 지금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는 사이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질문, 네, 예전니? 네, 사랑해요. 네, 네, 주시면 제가 사이사이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근하고 갈래요의 연출을 맡은 김도형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쇼폼에서 처음으로 이런 어떤 시사회, 상영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펄스픽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걸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만드실 때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로 이 작품이 상영될 거라고는 잘 상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펄스픽이 론칭한 이후에 사실은 관객분들을 만난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구준혜 배우님부터 쭉 해서 오늘 또 관객들 만나게 된 소감과 함께 본인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너무 영광이죠. 영광이고 이러한 기회가 처음이라서 좀 아직까지도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어떤 적응 안 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 마케팅 팀 사원으로 나오는데요. 네. 미라클 화장품. 미라클 화장품에 이게 좀 찍은 지 돼가지고 지금 살짝 가물가물. 얼굴 천재잖아요. 네, 얼굴 천재. 채도은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네, 굉장히 인기도 좀 많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가족들 품에서 좋은 것들만 보며 자란 그런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뿜뿜 풍기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딱 벽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선미만 바라보죠. 그 드라마에서.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극 중에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도훈의 전사까지도 얘기해 주신 그런 셈이네요. 네, 예주 배우님.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선미 역할을 맡은 윤예주입니다. 굉장히 떨다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선미는 청춘의 대부분을 엄마의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다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인 회기를 선물 받아 20대의 선미로 돌아가 진정한 사랑과 꿈을 찾는 그런 길을 걷는 선미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준석 선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짧지만 정말 즐겁게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열심히 촬영했는데 이게 또 결과물이 좋아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극중 임중성 역할이라고요. 마케팅 팀장인데 중엄을 담당했는데 아직은 중엄이 좀 없지만 나름 중후해 보이려고 많이 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야간야구 관련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시현이고요. 송민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라클 그룹에서 F4 중에 한 명인데요. 나쁜 남자를 네, 나쁜 남자로 나오는데 모든 여자들이 제 손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좀 귀엽지 않았나요? 귀여웠어요. 그쵸?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요미를 뺏기시면 안 되는데 그 옆에서 그쵸? 뺏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이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미라클 화장품의 마케팅 팀에서 귀여운 막내 나재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근하고 갈래요에서 함나연 역할을 맡은 배우 서효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 작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고 시니컬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와주신 만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좋은 소문 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재현배님.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화장품의 지방령 처녀귀신 역을 맡은 한지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두운 포스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밝은 포스로 오늘은 자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뭐 사실은 결국은 도움을 주는 처녀귀신 역이셨었죠. 네, 예주 배우님 이 작품에서 마흔이 된 선미가 처음에 등장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로맨스물, 특히 오피스물의 엄청난 매니아로 나오잖아요. 네. 상무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늘 얼굴에 베개처럼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캐릭터인데, 예주 배우님 평소에 이런 어떤 로맨스물 혹은 아니면 오피스물 이런 웹툰이나 이런 것들 좀 자주 보시는 편이셨나요? 저도 진짜로 이 자리에서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판타지 로맨스물의 웹툰을 굉장히 즐겨 봤었고요. 그래서 야근하고 갈래요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흥미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작품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미가 이 어떤 법칙 같은 것들도 막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기와 빙의와 또 그런 어떤 뭐 환생 같은 거에 회빙환 시리즈에 익숙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같이 오늘 출연하신 배우분들은 평소에 좀 요 회빙환에 관련된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혹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 좀 조금 약간 난 좀 열심히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사실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뭐 작품 이름을 얘기하자면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던가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쵸.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즐겁게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사실 어쩌다 18도 그렇고 사실 그 전에 타임슬립을 다루시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작품 이게 현재이지만 몸만 젊어진 또 어떤 조금의 다른 변주를 또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약에라는 어떤 이런 설정에 좀 끌리는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만약에라는 설정을 가지고 하면 일종의 이제 판타지, 뭐 회귀물 뭐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판타지인데, 판타지라는 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혹은 놓쳤던 것들, 주로 이제 과거로 가든 뭐 어떻게 몸이 다시 빙의가 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판타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뭐 이루어낸다든지 그때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해낸다든지 그때 위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로한다든지 뭐 이런 일종의 저는 판타지를 힐링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제가 끌리는 것 같아요. 네.
현재의 우리를 약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 시리즈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이런 설정이라니 좀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데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빠지게 되면 저도 이제 45회 50회까지는 쭉쭉쭉쭉 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시리즈 안에 회기 대비 필수 암기사항 리스트가 나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2009년에는 비트코인, 2010년에 카톡 출시, 2013년 방탄 데뷔, 15년, 16년에 프리미어리그 또 우승에 대한 것까지 나오는데 이런 어떤 설정들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는데 여기 어떠세요? 배우분들이 만약 자기가 회귀를 한다면 현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이것만 내가 꼭 기억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은 또 선미 같은 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몇 살에 어느 시점에 나로 돌아가고 싶은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준혜 배우님부터 얘기 좀. 네, 글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이라도 괜찮고 혹은 만약에 돌아간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혹은 아니면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 중에 아무거나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그 6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요. 6살 때 인생이 급격히 바뀌었나 봐요? 6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2002 월드컵의 어떤 추억이 좀 아직까지 있어서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셨어요. 네, 저는 6살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예주연님. 저는 1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적고 아무래도 독립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릴 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작품 속 선미와 굉장히 비슷한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진 맞아요. 네, 그런 셈이네요. 네, 이어서 얘기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자본주의에 지금 집착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떡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선미가 이 극중 안에서 사실 뭐 막 회귀해서 뭐 행복했지만 제일 좋아했던 건 달라진 미모였잖아요. 외모. 20대 때 젊은 뭐 피부, 뭐 요즘 힘들지만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그 젊은 피부와 뭐 체력 그런 어떤 건강한 생각들을 좀 다시 갖고 싶고 좀 욕심내면 10대까지도 좀 돌아가고 싶네요. 네. 감독님 왜 습하셨어요? 아니 지금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피부도 좋고 충분히 아름다운데 사람의 어떤 욕심이란 어떤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시현 배우님은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17살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게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뭔가 시작하면은 지금과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 근데 지금도 사실 제 인생은 만족하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17살로 하겠습니다. 수현 배우님.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는 오늘이 매일 좋고 내일이 더 좋고 그런 사람이라 한 번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강제로 돌아간다면 가져가고 싶은 기억은 뭔가 여행을 좀 더 많이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여행을 진짜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배우를 하면서 거의 마음 편히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그래서 배우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여행을 더 많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아 더 놀아도 돼.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네. 효명 배우님 어떠세요? 다들 너무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제 생활에 되게 만족하는데 덜듬하고 돌아간다면 일주일 전에 돌아가서 로또 번호 제가 해서 1등 하는 이거 너무
작은 소망입니다. 돼서 뭐 하시려고? 그건 알아서 할게요. 된다면. 네. 네, 지한 배우님? 네, 저는 이제 막 30대가 돼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뭔가 하루하루 소중하게 그 20대를 예쁘게 보내고 싶습니다. 또 로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로또 번호를 기억해서 이 야근하고 갈래요 시즌 2 제작비에 투자하겠습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펄스피에서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여기 무야호님께서 비트코인 렛츠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예주 배우님 40살 선미 분장을 저희는 처음 보게 되는데요. 그 판타지의 첫 오프닝을 제외하면 본인이 그 분장을 하고 처음 거울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가상의 체험이 배우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본인에게 좀 남긴 게 어떤 거였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저는 40대 분장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촬영 전에. 근데 해보고 나서 정말 저의 다가오는 진짜 40대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40대 분장을 하고 느낀 점은 오늘이 제 평생에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좀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재미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준호 배우님, 그 사실 뭐 오늘 설명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 도훈이란 캐릭터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선미가 만약에 이런 25의 모습이 아닌 네. 40의 모습으로 여전히 끝까지 남아 있는다고 해도 그 네. 세계 속에서 도훈의 마음이나 둘의 사랑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저는 근데 충분히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 이어졌을 것 같다고 생각. 왜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미 한번 40살의 선미 그 자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도훈이가. 네. 가뜩이나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인데 그 겉모습이 매우 중요했더라면은 이미 자기 좋다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심이 없잖아요, 도훈이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미의 어떤 진정한 내면을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현명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좀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든 게 약간 짠한 빌런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냥 선미에 대해서만 보면 굉장히 질투가 있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네. 누구에게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참 감독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나연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족합니다. 네네. 네. 사실 준석 선배야말로 이 가운데 낀 되게 피해자 아닌가요? 저는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네. 중 아마 준석이는 과거의 선미가 다시 현재로 돌아서 저를 구제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제일 친한 친구까지, 물론 현명 씨가 평상시한테 좋은 사람인데 극중 나연이가 되게 베스트 프렌드까지 어떻게 몰약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결혼했다라면 준석이도 아마 결혼 전에 네, 아니까 다행이었지. 만약에 저도 까딱 하나 주식 하나 잘못 샀다가 바로 내쳐지거나 길바닥에 만질 수도 있는 여자였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오히려 준석이 생각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더 늦기 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천사가 강림을 하신 셈이시네요. 감독님, 사실 이게 쇼폼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다른 드라마를 연출해왔던 거와는 굉장히 형태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서사의 구조도 다르고 리듬도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 세로 비율의 화면이라는 게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을 텐데, 여러모로 연출자로서는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이죠.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다가오셨고, 또 이런 점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끼셨던 건 어떤 부분이셨나요? 이게 이야기 구조가 기존에 있던 드라마 문법이랑 좀 약간 다른 게,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라 치면 쇼폼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가 거의 없고요. 바로 사건이 벌어지고 승전결로 딱 연결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물의 감정의 빌드업보다는 스토리나 사건이 좀 중요한, 그래서 한순간도 이렇게 눈길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끊임없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게 이게 기존의 드라마나 어떤 작품이랑 약간 다르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미장센 같은 경우 이게 가로가 아닌 세로 화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 그걸 더 애써서 미술로 채우거나 네, 그러지 좀 안 와도 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 속도나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가로 사이즈나 뭐 16대9든지 막 그런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촬영할 때도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이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약간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리듬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면에 좀 드러나는 것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키스씬을 연출하신 배우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약간 세로 비율로 되니까 두 남녀가 마주보고 서 있는 풀샷이 화면에 꽉 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이 훨씬 좀 더 부담스럽게 좀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 내가 하는 이 연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결국은 관객들이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연기를 하셨나요?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부담은 느끼지 않았고요. 이 세로 화면인지라 조금 배우들의 표정이나 감정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분석도 더 철저히 섬세하게 했던 것 같고 네, 표정에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로 화면이라는 게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좀 귀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역시도 부담은 없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오픈 채팅방에 화면이 길고 좁아서 인물에게만 집중이 되고 키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구진혜 배우님이 실물이 더 키가 크신 것 같아요라고. 네, 두 분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티가 안 나네요. 실시간? 네, 실시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세로 화면이라 회사에서 네네네. 몰래 봐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세로 화면이라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얼굴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고 좀 더 섬세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때 머리를 좀 잘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거지존 있잖아요. 근데 촬영을 앞두고 정말 예쁘게 이제 다운펌도 하고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 잘려가지고 머리가 딱 거지존에 안착해 있을 때 찍게 돼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약간 강냉이처럼 일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캐릭터가 킹카인데 킹카 같지 않고 좀 구수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도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F4도 다 잘생기게 나왔는데 혹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와 이게 드라마 전에 찍었었던 다른 작품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내가 보인다라고 혹시 이제 관객으로 혹은 유저로서 이렇게 다시금 이 작품 전체를 보시면서 배우들 어떤 생각 드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숏폼 장르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영화나 TV 이런 걸 보면 조금 거리가 있게 보게 되는데 핸드폰은 태블릿 PC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로 비율로 보다 보니까 얼굴이 딱 화면에 딱 잡히니까 되게 영상 통화하는 느낌이 들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제 얼굴에 나오면 깜짝 놀라고 그런 경험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시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더 배우들이 친근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큰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이제 요즘에는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고 더 시간 없으니까 긴 롱폼을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숏폼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효명 배우님과 강민 배우님 그리고 우리 지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2분, 3분의 짧은 시간 안에 그 회가 끝나게 되는 작품이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등장을 해서 자기 캐릭터들을 확 보여주고 그리고 인지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그런 포맷이라서 사실 배우로서는 그 빌드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 캐릭터를 보여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는 않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지한 배우님부터 얘기 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귀신이라는 명확한 캐릭터가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쇼폼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감독님이랑 분장부터 의상부터 뭐 캐릭터까지 다 상의를 해서 네, 잘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눈 화장이 진짜 지워도 때가 나오거든요. 네. 저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귀신 분장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려주고 이랬는데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네. 아, 진짜요? 사람 놀라실까봐. 네, 저 때문에 놀라실까봐. 사실 지우고 또 다시 뭐 밥 먹고 지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꽤. 네. 저는 일단 그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몰입도가 좋았고 그래서 결과물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더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오히려 저는 더 편하고 더 재밌고 더 좋았어요. 약간 즉흥 연기하는 것처럼 딱 짧게 이제 완전 빡 집중하고 그다음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저는 되게 만족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약간 단거리 선수처럼 네, 맞아요. 달리고 예. 네. 기록 보고 네, 네. 이런 느낌. 강민 배우님. 저도 마찬가지로 효명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도나 스태프분들도 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되게 응축했다고 해야 되나요? 딱 해가지고 파이팅해서 결과물도 좋게 저희도 찍으면서 배우들끼리도 그랬고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쇼폼이라고 해서 기존의 드라마랑 좀 배우 입장에서 다르게 뭐 촬영을 했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시간 제한 때문에 집중도가 조금 더 그게 많이 좀 높아졌다. 네,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앙님께서 김강민 배우님 잘생겼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분장을 계속 바꾸면서 촬영을 하셨어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예주 배우님? 네, 그 분장을 조금 바꿔가면서 회차마다 조금 하셨어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쭉 40대? 한 번 쭉 25세? 이렇게 하셨어요?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의상팀이랑 분장팀 언니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들 능력자 분들이시라서 되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렸었어요. 제 나름 생각하기로는. 네. 사실 약간 40대에 내가 됐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함 같은 것들을 좀 느꼈나요? 어떠셨어요? 분장을 바꿔놓고 나면? 아무래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세가 엄청 편해져요. 40대 분장을 하면 자세도 편해지고 밥 먹을 때도 더 되게 의상은 신경 안 쓰면서 먹어도 되니까 네, 우걱우걱 더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하면서 20대랑 40대랑 같이 40대 선미랑도 촬영을 하고 20대 선미랑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40대 선미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도 잘하고 진짜 40대처럼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어쨌든 여배우인데도 40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내가 뭐 레슨 받았냐고 이럴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상대방이 연기할 때도 되게 편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이제 40대에서 좀 추레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딱해 보이는 그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느낌이긴 했었을 것 같아요. 제 효명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어떤 제작에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전체 촬영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정도의 이제 드라마라면 회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해하시네요. 촬영 회차는 6회차. 6회차. 네. 와. 6일. 진짜 집중과 이거 완전 집중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촬영 전에 최대한 배우들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대본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도 리허설을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슛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때 야근이 많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칼테할레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거의 근데 그 선미랑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번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어쨌든 6회차이지만 그 안에 많은 분량을 찍어야 되니까 야근은 뭐 기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야근. 그쵸. 네. 열정적인 야근이죠. 근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스텝 한 분 한 분 너무 좋으셨어요. 성격들도 너무 좋으시고 실력도 너무 출중하신 분들끼리 모인 거라 저희 시즌 2랑 3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시즌 2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좀 위시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얘기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자신만이 써놓은 시나리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민혁이가 네. 새로운 사랑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열심히 사랑을 찾아다니는 아이 같은데 항상 좀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혁의 어장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와중에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네. 사실 이게 참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의 또 화합의 또 하모니를 또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이런 또 조합들을 잃기 싫은 마음이 감독님한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또 다시 작업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아유, 당연히 있죠. 네. 얼마나 좋은데. 예. 네. 네? 예. 함께 시즌 2도 하고 3도 하고 우리 다 같이.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촬영하시면서 그 6회차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같은 거 얘기 한 번씩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야근이 좀 심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새벽쯤에 면역력이 사람이 좀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계속 고프거든요. 에너지원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그 닭강정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 나눠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혼자 1인당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한 2컵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후쯤에 이 작품을 생각하면 닭강정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주연님은 어떠셨어요? 기억 남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순간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질문을 받자마자 전 지한 씨가 생각이 나는데 지한 씨가 귀신 분장을 했던지라 밥을 안 드시러 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은 밥 안 먹으니까? 아니 분장이 너무 있어서 왜 밥 안 드세요 하니까 못 간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서 짠하네요. 네, 되게 짠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 먹었어요. 차에서 이렇게 가려놓고 먹었어요. 네. 차에 근데 있으면 더 귀신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다 놀라실까봐 이렇게 가려놓고 네 식사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배우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지금 저희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가끔 카메라 뭐 위치나 구조 때문에 가끔 여기 안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높이 막 맞춰서 깔고 해야 되는데 예, 첫 신 등장하는 신에 제가 나름 준비를 멋있게 중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눈빛부터 걸음걸이도 제가 자세가 원래 평상시도 그렇게 고든 자세가 아니라 약간 좀 굽어 있는 느낌도 있어서 더 의식적으로 항상 의식을 갖고 연기를 하는데 그 첫 촬영 때 이제 이게 너무 높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거 허리는 펴야 되고 코어 힘이 또 약했나 봐요. 처음 나와서 보는데 자세가 또 좀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좀 안 좋게 나와서 그런 이제 배우로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또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번에는 또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배우로서 좀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뭐 에피소드 제 아닌 어떤 그 생각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아쉽게 나와서 이 촬영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코어 운동을 강화한 이후에 촬영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체력 문제도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완할 때. 네. 또 미담을 하나 얘기하자면 저희 그때 촬영할 때가 빼빼로데이즈임이었었는데 또 예주 씨가 저희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빼빼로와 초콜릿과 많은 간식들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되게 솔선수범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주 배우님이 진짜 스케줄이 빡셌을 텐데도 항상 뭔가 웃고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기억이 저는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처음 저희 대본 리딩 하려고 모였던 날, 사실 저는 준혜랑 이미 다른 드라마에서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준혜가 과연 날 기억할까? 이러면서 제가 인프피를 엄청 소심하게 밤새 이제 걱정하고 갔는데 준혜가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기억하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MBTI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자진해서 말씀을. 저는 INFP입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네. 저도 근데 그 MBTI를 네. 한 2년 만에 네. 다시 검사를 한 이틀 전에 해봤거든요. 바뀌었나요? 근데 원래 ENFP였는데 네. INFP가 됐더라고요. 네. 웰컴. 근데 진짜 엄청 열심히 선택했거든요. 근데 INFP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작품을 하는지에 따라 또 배우들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요즘에 좀 샤이한 역할을 혹시 준비하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또 막 INFP 됐다가 INTP 됐다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또 왜 이렇게 티 같냐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맞는 것 같은 게 저희가 배우 방이 있어요. 배우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감독님은 없는? 감독님 안 계세요. 배우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단톡방 이름이 구준회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정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일 답변을 잘 안 하시는 네. INFP이신 것 같아요. 아, 항상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회의 같은 그런 이름이긴 하네, 구준회. 네. 그니까요. 네. 맞네, 진짜 그러네. 네, 효문배 이렇게 다 이어서 좀 다 해주실래요? 네, 아까 그 현장에서 기억 남는 점. 네네. 뭐 짧았던 시간이어가지고 저는 뭐 다 기억에 남고요. 하나 꽂자면 어쨌든 되게 늦게까지 야근할 때가 있었는데 저랑 이제 광빈 배우랑 예주랑 이렇게 셋이서 카페에서 이제 거의 뭐 새벽이죠. 그때까지 촬영하는데 일단 맛이 갔어요 다 눈이.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사씬이고 빨리 우리가 잘해야지 또 촬영도 빨리 끝나고. 근데 막 대사는 많고 셋이서 다 따야 되고 이래서 막 앞에 맞춰봤는데 너무 그 촬영 딱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셋 다. 아, 그런 게, 이게 되게 합이 되게 잘 맞는다. 뭔가 감정선도 되게 잘 맞고, 대사가 뭐 하나 이렇게 좀 넘어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조금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친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연 배우님? 저는 분장이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 다 이렇게 볼 때마다 깜짝이야 계속 저를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또 제가 구석 자리를 좋아해가지고 구석에 잘 있는데 그때마다 저를 발견하면 놀라시던 게 네,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시즌 2가 나오면 총각 귀신을 만나는 얘기로. 네, 너무 좋아요. 귀신이 되어보신. 제가 귀신이 돼가지고 갑자기. 와, 그렇게 저 넘어 세계까지도 어장을 펼치시겠다라는 어떤 의지입니까? 가능하다면. 근데 저 어장 귀신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하지 않나요? 네. 너무 재밌네요. 감독님, 뭐 촬영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쇼폼 촬영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지가 또 궁금해하시네요. 막 정말 스마트폰으로 하셨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질은 아니긴 하죠. 네. 예, 기존 드라마에 쓰던 좀 그런 카메라는 아닌데 DSLR 카메라고 굳이 뭐 기존 얘기하면 소니의 FX3. 예, 근데 이게 동영상에 약간 특화됐고 이 시네마 라인 중에 가장 좀 밑에 라인이긴 한데 뭐 크게 무리 없는. 이게 결국 촬영이 카메라도 그런데 조명이나 다른 것들이 맞춰주면은 그다음에 후반 작업도 있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를 지금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요즘 핸드폰도 뭐 4K, 6K라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제반적인 조건만 맞추면은
얼마든지 충분 좋은 컬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연출자에게도 혹은 배우들에게도 어떤 작품을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품들을 한두 편씩 찍어보다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힘을 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제약이 또 많기도 하고 그 제약에서 오는 또 즐거움이 꽤나 크고 짜릿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작품이자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떻게 하죠? 하면서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제일 끝에서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한 소감과 함께 이 작품 또 어떻게 봐주십사 하는 그 마지막 인사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근하고 갈래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근하고 갈래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야근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야근하고 갈래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영관에서 보셨듯이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펄스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쇼폼 시장이 커지는 만큼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쇼폼계의 왕자님이 되어서 또 타이틀을 하나 갖고 가고 싶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자님들 이렇게 오신 분들 저희 작품 좋게 이렇게 많이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야근하고 갈래요가 좀 문득문득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감독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찍은 작품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 걸음 해주시고 작품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함께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야근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감독님, 배우분들에게도 저희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대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 있어요. 질문은 아니지만 끝나고 단체 사진 찍어요 있는데 그런 시간 있나요 저희?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이렇게 돌아서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그런 시간 되나요? 네. 관객분들 혹시 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쪽으로 가주시면 네, 네. 같이 함께 사진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그렇게 앉아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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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번만 찍고 갈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손 한번 흔들까요? 하트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